네, 그런 말씀이 이제 정당 정치의 관점에서 좀 이해가 되는 바인데, 그러니까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대통령 자체 인사를 두고서 워낙 이렇게 최근에 구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장면들을 보고 많은 분들은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 집권 2년 차 때 그 취임 1주 전 때 겪었던 일들하고 비슷한 것 같다는 말을 하면서 최근에 회자되고 있는 영상이 그 KBS 특별대담 취임 1주년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도울이 만난 대통령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당시에 이 내용이 좀 화제인데 지금 제작진 혹시 가능하면 그 영상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되고 한 1년쯤 가면 이제 그 정보 또는 소리가 지금 그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예. 교류의 폭이 많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운용할 수 있는 인재 풀이 한참 늘어나 버린 것입니다. 늘어났으니까 좀 더 폭넓은 인재 그 수용으로 가는 것이죠. 가는 것이지 뭐 누구가 그 386이 어쩌고 그 지금까지 제가 386에만 의존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끌고 가면 한국 정치 1년 오지 못합니다. 1년 올 수 없고 그렇게 자꾸 그렇게 보려고 자꾸 편파적으로 갈라서 보려고 하는 사람 눈에 자꾸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점차 인재 풀이 넓어져 간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대통령,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은 대통령이 됐으니까 인재풀이 한참 늘어난 거다. 제가 만약에 386에만 의존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끌고 가려고 했다면은 이렇게 1년 오지 못했다. 결국은 이제 이런 현상을 직시하고 새로운 인재풀 속에서 새로운 사람도 등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 석상에서 했던 얘기랑 상당히 비슷하다 보니까 뭔가 노무현과 이재명의 그 싱크로율이 높아 보인다 이런 의견들 주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 저 말씀하실 때 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는데 사실은 저한테는 굉장히 추억의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도올의 그 든든한 어떤 또 응원도 그때 큰 힘이 됐었죠. 그래서 아주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 노무현 대통령은 도올의 평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훗날 도올이 문화일보에도 그걸 쓰고 그러는데 그 저기 노무현 대통령은 도인이다. 그러니까 도량이 굉장히 크고 넓다 그랬어요. 아, 도량이 크고 넓다. 네. 그래가지고 저 그때 그 보면은 대연정이라든가 선거제 개혁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신념화돼 있었고 중간 평가 얘기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 정치의 이 틀을 완전히 깨버리려고 그랬어요. 이걸 혁신적으로 변화해서 이게 완전히 새로운 정치로 나가려고 하는데 여야가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때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노무현 대통령 보고 무책임하다. 자기 책임 안 지려고 저란다. 네. 이래가지고 무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제 특히 선거제 개혁은 내가 설령 정권을 잃는 한이 있어도 권력을 내주는 한이 있어도 선거제는 바꾸고 싶다. 이제 대한민국 이런 극한 정치, 양당 극한 정치는 정말 미래가 없다. 이제는 저기 타협의 새로운 어떤 그 통합의 정치로 가야 된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는 신념이 부딪히고 깨지고 피 흘리고 이러면서 이제 열린우리당이 창당이 돼서 또 여러 가지 역사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시절은 우리가 희망이 있었던 게 뭔가 세상이 변한다는 느낌. 그다음에 정치의 규칙을 바꿀 수 있다. 우리가 그 주체가 될 수가 있다. 이러다 보니까 국회에 열린우리당이 있을 때도 국회가 많은 변화를 했고 한국 정치에 활력과 희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게 없다는 거야. 말이 비슷해도 문제가 뭐냐면 규칙을 안 바꾸려고 그래 하기 때문에 규칙은 안 바꾸려고 그러고 분위기만 바꾸려고 그러거든요. 이러니까 이게 뭔가 조금 크게 실패할 일도 없지만 네. 실패할 일이 없는 대신 크게 희망을 느낄 일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시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이제 복귀를 못해서 좀 여쭤보는 거 계셨으니까 청와대 계셨으니까 그리고 인사위 같은 거는 이때 방송에서 하신 계기나 좀 이유가 있던 상황이었던가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때 제가 몸담은 외교안보에도 외교비서관 반기문, 국방비서관 김희상.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니 대통령이 왜 코드에도 안 맞는 사람들 저렇게 잔뜩 네. 끌어가가지고 사실은 그래서 자주파 동맹파 파람 잘 날이 없는 거야. 그때 대통령께서 저기 저 실무자들 행정관들 많놓고 뭐라 그랬냐면 나는 편식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고루 기용하고 싶다. 반드시 자기 반대되는 의견을 듣고 야당에게 경청해라. 그게 저기 특히 국가의 어떤 그 중대한
국가의 국익이 걸린 문제에서 절대 편식하지 마라. 음. 그래서 말은 진보고 이게 뭐 뒤에 386이 있다 그러지만은 절대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게 바로 전략이 확고할수록 전술은 유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전략적으로 이 시민 참여 민주주의를 통해서 이 권력을 만들었다는 이게 견고한 반석 위에서는 이런 투철한 전략 위에서는 다양한 전술을 배치해 놓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그 과정인데 그 노무현 대통령도 이제 거기서 많은 실패와 좌절이 네. 있었던 거죠. 당시에도 굉장히 외부의 비난이 거셌던 건 똑같잖아요, 지금하고. 이라크 파병 모든 진보 전체가 다 반대했다. 뭐 민노당 같은 진보 정당이 아니라 네. 뭐 그냥 그렇지. 한미 FTA 어떻습니까? 난리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10년의 시공을 사이에 두는 역사적 평가의 영역이지 그 당시에는 전부 정치의 실패였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이라크 파병과 한미 FTA 두 키워드를 가지고 진보 진영에서 엄청나게 각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마 그때 네. 아마 노무현 대통령 진짜 외로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 본인의 전통적인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부 광화문에 뛰쳐나와가지고 이라크 파병 철회하라고 했고 한미 FTA 하면 나라 망하는 줄 알았잖아 그때. 그렇죠. 지금 보면 전혀 딴판인데. 그렇죠. 아니 네. 지금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긴 여전히 있어요. 있긴 한데 외교관 중에도 있어요. 뭐 예. 근데 하여튼 근데 그건 아니었잖아요. 대중적으로 보면 우리가 정말 칠레 뭐지 체리 뭐 이런 거 예, 싸게 예. 먹고 뭐 미국산 소고기 뭐 이제 이런 하여튼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겁니다. 그 닮았어요. 노무현 대통령과 이재명 그러니까요. 대통령의 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당내 비주류예요. 그러니까 세력이 뭐 이렇게 탄탄하게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되셨어요. 대통령이 된 다음에 모두의 대통령을 이제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진짜 혁신가였는데 시대가 너무 안 받쳐줬어요. 몰라줬죠. 네, 네. 시대가 노무현 대통령을 너무 몰라줬고 너무 이제 가슴 아프게 이제 그렇게 몸부림을 치시다가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이재명 대통령은 나는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통령을 제2의 노무현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믿고 그러니까요. 네, 네. 생각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저는 이런 의심은 거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 검찰 출신들 다 이렇게 데려다써? 이거 검찰 개혁에 의지 없는 거 아니야? 알고 보니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였네라는 어떤 환원적 시각에서 최근에 저희 취재 편의점 댓글창에도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하는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요. 근데 저는 이건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찍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들이 시민혁명을 했잖아요. 우리 혁명의 주체가 우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란을 겪고 우리가 전부 그 한겨울에 응원봉 들고 쫓아나가서 나라 지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국민주권 정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국민주권 정부가 잘 항해해서 가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거지. 의심하고 저 사람 이런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잘못 봤네. 1년밖에 안 됐어요. 1년밖에 안 됐고 앞으로 4년 남았는데 이 4년의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난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개혁을 추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사실 1년 차에 똑바로 된 게 있어요. 검찰 개혁도 지금 아직 똑바로 안 됐어요. 언론 개혁 손도 못 댔어요. 물론 뭐 방송 어쩌고저쩌고 바꾸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바꿔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미진한 과제가 너무 많고 사법 무슨 말할 것도 없고 경제 민생 뭐 더 할 것도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국민적인 힘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믿을 게 국민밖에 없어요. 재벌이 응원을 합니까? 검찰이 지지를 합니까? 사법부가 응원을 해줍니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국민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을 믿고 그리고 국민도 대통령을 믿고 서로 끌고 가야 이 나라가 제대로 된 개혁을 완수하는 거지. 여기서 막 흔들어 가지고 지지율 계속 하면 그 사이를 누가
뚫고 들어오겠습니까? 결국엔 윤어게인 내란 남자도 세력이 미디어죠. 그럼요. 네. 결국 죽소 가지고 내란 세력 좋은 일 시켜주게 되는 건데 그걸 원하시냐는 겁니다. 네. 겁니다. 지금 왜 저희 방송 또 애청해 주신 수중폭파단님이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민주당의 자산입니다. 노 대통령님 우리 이잼 하늘에서 지켜주세요. 이런 말씀 주셨고 양평 고속도로님 같은 경우에는 제발 민주당 정신 좀 차리세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밥하기 싫은 여자님은 지금 김어준 씨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의견 내주셨고 알 수 없음님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난 경험으로 정말 보안수사권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경찰이 뻔뻔하게 수사하는 걸 잊지 못합니다. 보안수사권 폐지 절대 반대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도시의 농부님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질 수 없는 선거를 지게 만든 건 김어준, 유시민, 조국 그리고 정청래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코코님은 문재인 때 적폐천상 갈라치기로 중도층이 돌아섰습니다. 오늘 여러 번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 팩폭맨 111님은 기득권 지키려는 진보진영 정치인, 딴지 등 방송이 문제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6273님은 도올은 젠프평가도 노짱과 같아요. 노무현 팔아먹는 몇몇 인사가 문제입니다. 이런 의견 내주셨고 부산 민가희님 같은 경우에는 내란 청산 왜 못했는지는 정청래에게 따져야 합니다. 분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같다면 그만 괴롭히고 제발 딴지 걸지 말고 도와주세요. 제발요. 오늘 여러 번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리고 토마토님 같은 경우에는 이겨야 내란 청산도 되고 검찰개혁도 합니다. 그래도 정청래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장민미소 천사님 같은 경우에는 해도 너무한 민주 강성 지지자들입니다. 지긋지긋합니다. 선동질만 잘하는 집단이란 생각이 듭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주드Y50님은 대통령이 그렇게 알아듣게 설명했는데도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밀어붙이고 그에 동조하는 정치인들과 언론인들 그 후과도 꼭 책임지세요. 라고 해주셨고 21도 한라사님은 그래요. 제2의 노통 만듭시다. 김어준 잘못한 일에는 눈치 보며 말도 못했던 정치인들 대통령은 참 만만한가 봐요. 이런 의견 주시면서 여러 번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에 돌아와서 한 기자회견에서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왜 우리 편 안 쓰고 남의 편 안 쓰냐고 한다. 다른 쪽도 써야 된다. 국민들이 결과를 다 찾아본다. 유능한 인재 챙기나 지편 챙기나 보고 있다. 가깝다고 쓰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을 써야 한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그런 인사운영 원칙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영 내 이제 갈등 소지들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굉장히 지금 의료 대란 문제라든가 또 R&D 문제라든가 지금 앞으로 첩첩산중입니다. 사실은 골치 아픈 거 시작도 안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해결의 원칙은 첫째는 노무현식 방식은 시스템으로 한다. 시스템으로 한다. 예컨대 국방 개혁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은 특검에 다 아웃소싱한 거예요. 특검에 누가 불려가면은 우리는 수사를 협조하고 지원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웃소싱이 했는데 그러지 말고 내란에 관한 기준을 만들고 헌법을 위반한 군인을 어떻게 했다 자기가 규칙을 만드는 거죠. 이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해서 참여정부가 시스템 공화국이라 그랬거든. 이게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었어. 허구한 날 공무원들 저 평가 항목이 그 각종의 어떤 갈등 관리 시스템 또 일하는 프로세스 개선 시스템 고객 만족 평가 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 왕국이라 그랬고 두 번째 뭐냐면은 거기에 적응하는 인재의 어떤 좀 유연하고 탄력적인 인재 운영 발탁이었어요. 그때 이제 중앙인사위원회가 처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인사에 관한 독립기관이 생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무원 사회 인사의 틀이 잡혀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 그때 뭐가 변했는지 아십니까? 과천청사에 옛날에는 저녁이면 불 다 꺼졌어요. 그리고 출근하잖아요, 국장들. 네. 아침에 결제하고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신문 보는 거예요. 공무원 국장이 자기가 펜대 들고 뭘 하지를 않았어요. 이게 바뀝니다. 이게 바뀌어가지고 밤늦게 불이 켜져 있고 국장도 실장도 보고서를 같이 쓰는 거야. 그리고 같이 의견을 달라졌구나. 네. 이게 달라진 거야 이게.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나라를 일는데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일 중독자예요. 아니 그런 거 보면은 이런 얘기 들으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더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 들거든요 지금. 많이 닮으셨어요. 네. 많이 닮고 그리고 또 일중독자 이재명 대통령 정말 워커홀릭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아니죠 진짜. 예.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장관들이 아파. 장관들이 일하다가 아파 보니까. 지금, 네. 그래서 그만두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뭐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강에 안 받쳐줘서 그거는 이제 참모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청와대 참모진도 이제 일부 개편된 이유가 이제 건강상의 뭐 이유도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치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그런 네. 건데. 저는 그 아까 어떤 분 제2의 노무현 이거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가려고자 했던 그 개혁의 길, 이제 그거를 따라서 해야 되는 그렇죠. 거지. 네. 사실 하여간 뭐 사람들이 그때 그랬잖아요. 가다가 넘어져도 이거 노무현 때문에 내가 넘어졌다. 당시에 이렇게 그랬어요. 네. 욕했잖아요. 그렇게 비난하고 막 끌어내리려고 하고 저는 그건 정말 우리가 어리석고 잘못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저는 모든 국민들이 일부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만든 정부이기 때문에 이 정부가 제대로 잘 갈 수 있도록 지지 응원 그리고 왜 저렇게 해 이해운 조사해 보니까 이상한 거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오광수 이 사람 뭐 조사해 보니까 너무 많은데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거는 국민들의 집단 지성으로 걸러져요. 실제로 바꿨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바꿨죠. 그래서 지금 누구지 박홍근 장관 너무 잘 하고 있잖아요. 일을. 저는 그런 측면에서의 집단지성의 힘을 대통령이 믿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분들을 천거를 하고 과정에서 걸러져서 도저히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후보다. 그러면 낙마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좋은 후보가 돼서 정책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반합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가는 거지. 아 이번에 왜 이 사람 안 했어? 왜 저렇게 안 했어? 물론 저는 그런 비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좋은 길로 가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네. 지지 응원이지 험담하고 욕하고 내가 잘못 찍었어 이렇게 스스로를 힐난할 일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이것도 뭐 여당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망설여지지만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김대중 대통령 때 원자력 발전소에서 중수가 유출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중수 유출 사건. 네. 그런데 과학기술부 장관이 오늘 국무회의 때 대통령이 물어볼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있는데 문과라서 잘 몰라. 그래가지고 담당 과장을 장관실에 불렀어요. 네. 우선 첫째 중수가 뭐냐. 그러니까 물 원자에 중성자가 하나 더 들어가서 그래서 물인데 약간 다르니까 그러니까 듣다가 부해가 치미는 게 중성자가 거길 왜 들어가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다가 됐어 하고 이제 국무회의장으로 가서 이제 광화문 장관이. 예. 그런데 아까 그 과장이 그 뭐라고 중수가 뭐라 그랬는데 이걸 갖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물어보니까 국무회의장 못 들어가고 다시 그 과장 바꿔. 그런데 그때가 이제 11시가 좀 넘으니까 점심 먹으러 나갔대. 네. 그때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요. 아 그랬구나. 과학기술부 전 직원이 그 과장 찾으러 과천 시내 가가지고 장관님 전화 기다린다고. 그러고 나서 국무회의가 끝나고 장관이 남태령을 넘어오면서 이 과장놈 내가 돌아가서 가만 놔두나 봐라 내가 작살. 왜냐하면 그날 버벅거렸거든. 그 자기가 못 알아듣고 그 시절엔 장관은 그래도 다 했어요. 그런 거 갖고 장관 자격 없다. 뭐 자질이 떨어진다. 전문성이 없다.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지금은- 원래 시절이 그랬어. 지금요. 국무회의 생중계하는데 5분이면 이거 다 드러나. 다 들통납니다. 거짓말하면. 네.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에 중수가 유출되는데 중수가 뭔지를 모르네. 이러면은 이 정권 지지율부터 우선 폭락하고 맞습니다. 네. 그 국무위원들 다 연대 책임 같이 돼가지고 이게 이 정부 수준이나 해가지고 오전에 국무회의 있으면 오후에 이미 완전히 박살이 나는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이. 아니, 현장에서 그냥 대통령이 바로 그냥 그런데 이거를 그렇죠. 생중계를 해서 네. 물론 아는 건 아는 대로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왜 사람이 실수가 없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태도를 보는 거거든. 맞아요. 어느 정도 일을 어떻게 하고 뭐가 준비돼 있는가. 아니 당연히 모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건데 이건 완전히 다른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류의 어떤 발전은 항상 진보 정부가 추동해온
역사예요. 절대 보수 정부는 이렇게 안 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때는. 박근혜 대통령 출근도 안 한 대통령이요. 관저 정치로 관저에서 비대면으로 올리라 그러고. 네.